안녕하세요, 아우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상도와 단위들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상도나 인쇄선수, DPI 등의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제품을 제작하는데 적절한지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추가로 적정 해상도에 대한 영상을 부득이하게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럼 해상도 4편, 적정 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는 이미지를 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축약해 넣어서 더 선명하게 표현하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즉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이나 광고물의 이미지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상도가 높은 제품은 퀄리티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높은 해상도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높은 해상도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높은 해상도의 기준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만족하면 높은 해상도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의 화질을 고려할 때 사진의 선예도나 노이즈 등 사진 기술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화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해상도만 놓고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기준을 300에서 350 ppi 정도로 봅니다. 왜 300 ppi 정도를 기준으로 잡느냐? 이미지 해상도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을 만족하게 되면 그 이상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시점이 생깁니다. 돋보기나 현미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픽셀이나 망점 도트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 지점을 우리는 통상 해상도가 높다고 말하게 되고 수치로 나타냈을 때 300 ppi 전후가 됩니다. 책이나 명함, 리플렛처럼 손에 들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는 인쇄물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대체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데 화질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해상도 300 ppi를 고해상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이미지는 항상 300 ppi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먼저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 때문에 고민이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미지의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고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너무 큰 이미지는 작게 줄이면 되지만 작은 이미지를 화질을 유지하면서 큰 사이즈로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AI 등을 이용한 업스케일링 도구가 있지만 이것도 사용 방법이 좀 제한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화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얼마나 화질이 좋냐가 아니라 얼마나 화질이 안 좋냐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해상도가 나쁘지만 눈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상도가 너무 나빠서 도저히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화면으로 이미지를 실제 출력되는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화질을 미리 체크해 보거나 이미지의 일부분을 실제 사이즈로 출력하면 실제 해상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양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원본 이미지는 3818 곱하기 2600 픽셀입니다. 화소수로 따지면 약 1000만 화소급인데요.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서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해상도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은 임의로 해상도 180 ppi로 설정되어 있지만 저는 이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가서 20제곱cm 안에 또 1제곱미터 안에 2제곱미터 안에 각각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요. 20제곱cm에 하나, 그리고 1제곱미터에 하나, 그리고 2제곱미터에 하나씩 같은 이미지를 각각 키우거나 줄여서 넣어 보았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이 3개의 대지는 경우에 따라서 인쇄해서 전단지로 쓸 수도 있고 또 매장 앞에 부착하는 현수막 등으로 쓸 수도 있겠죠.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이 3개의 대지는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느리거나 줄여서 다른 크기로 출력해 두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A키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서 이미지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CS6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크게 인터페이스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튼 CS6 버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면 왼쪽 상단에 이 사이즈에 설정된 해상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제곱cm에 설정해둔 고양이 이미지는 330ppi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300ppi를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밑에 1제곱미터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 이미지는 출력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66ppi로 해상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2제곱미터에 들어간 고양이는 33ppi로 현저히 해상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의 기준인 300ppi를 만족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화질 저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물을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책이나 인쇄물은 300ppi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현수막이나 실사 출력물은 72에서 150ppi를 만족하면 좋다. 이런 그 업체마다의 가상의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00ppi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미지들이 얼마나 화질 저하가 되는지 실제로 제품을 출력했을 때 얼마나 화질이 낮은지 미리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제품을 제작해 볼 것이냐, 그렇게는 하기 힘들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 이미지의 화질을 체크할 것이냐?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모니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R키를 누르거나 보기에서 눈금자를 표시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되는데요. 이 상단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눈금자의 단위는 밀리미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센티미터로 수정하고 이 눈금자의 스케일을 실제 스케일과 비슷하게 맞춰서 이미지에 화질 저하가 있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30이고 여기가 135인데 기준이 센티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cm가 되기에는 좀 아직 많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더 확대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더니 간격이 실제 스케일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0cm,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0cm. 첫 번째 이미지의 경우에는 화면으로만 봤을 때도 전혀 화질 저하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여기 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충실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 귀 안쪽에 있는 털들 같은 경우에도 묘사가 잘 되어 있고 고양이가 뽀송뽀송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눈금자에 맞춰서 스케일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1m 안에 설정해 둔 이미지도 볼 수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고양이의 귀 부분인데 약간의 화질 저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도 묘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미지가 조금씩 떡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특히 이런 부분들, 경계선이 선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66ppi로 설정하였을 때는 이 정도의 화질 저하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2m 안에 넣었을 때 33ppi로 이미지를 설정하였을 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죠. 이제는 한 화면 안에 코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코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는 거의 해상도가 높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요. 만약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것을 인쇄물로 제작한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한 이질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으로 제품을 제작했을 때 책처럼 눈 앞에서 바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현수막처럼 한 1, 2m 정도 떨어져서 본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해상도가 낮게 보이는 이유는 이미지의 망점이 커져서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큰 망점도 멀리서 바라보면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실제 해상도는 낮지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들어서 여기 아저씨가 한 분 서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있는 곳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상의 건물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상의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건물에 고양이 카페, 고양이를 판매하는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장사를 하려고 홍보물로 현수막을 제작하신 거예요. 2m에 2m짜리 현수막을 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수막에 아까 보았던 이미지로 현수막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장님께서 아까 이미지를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 아저씨가 이제 길을 막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다가 현수막이 있나 하고 현수막을 바라보셨는데 한 이 정도 거리, 1m 정도를 떨어져서 현수막을 보게 되시는 거죠. 지금은 약 1.7m 정도의 거리인데 이렇게 아저씨가 이 현수막을 바라볼 때 이 얼굴이 아저씨 얼굴이 제 얼굴만 하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이 아저씨도 2m가 떨어져서 보고 저도 2m가 떨어져서 보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럼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렇게 화질이 나빠져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높아 보이는 거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저씨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양이 있어. 고양이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볼 거야 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보셨더니 이렇게 다가가서 봤더니 고양이가 해상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걸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 아저씨께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고양이를 보셨다. 그러면은 와, 고양이 너무 좋아. 고양이 사진 너무 뽀송뽀송해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또는 사장님 가게가 2층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을 2층에 게시해 두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저씨께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올려다 보셨을 건데 그건 그렇고 고양이 한 마리 3,000원이면 엄청 싸다 그쵸? 여러분도 꼭 방문해 보세요. 자, 아저씨께서 이렇게 2층을 올려다 보니까 고양이 사진이 있었는데 화질 저하를 마찬가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상도도 눈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아닌 제품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화질의 저하가 예상되더라도 그대로 출력하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예제를 들어가지고 해상도가 높지 않았지만 괜찮은 경우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근데 지금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150ppi, 72pp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2m짜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ppi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뭐 이 이미지가 33ppi냐, 60ppi냐, 72ppi냐, 150ppi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얼만큼 이미지가 화질이 저하되는지 실제로 직접 확인해 보고 제품을 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이미지를 실제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이미지 해상도가 얼만큼 나빠지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들의 각 부분을 A4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일부분씩 출력을 해보는 건데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기 20cm이기 때문에 A4 용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상태로 그대로 출력을 한 장 해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옵션에서 비율을 조정하지 않은 원본 사이즈로 출력할 거임 이라고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한 장 날려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1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66ppi의 문서도 출력을 해볼 건데 지금 1제곱미터의 대지는 2번 대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2번으로 눌렀더니 고양이가 이만큼 커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율은 조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네, 3번 대지를 선택한 다음에 비율 조절하지 않음.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인쇄해 보도록 하고,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출력된 인쇄물을 가지고 얼만큼 화질 저하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린트해 둔 3장의 출력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이게 20제곱센치 안에 들어가는 1번 출력물입니다. 이런데 귀 같은데 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묘사가 잘 돼 있고, 네.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책에 삽입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의 해상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제곱미터 안에 넣었을 때 이미지인데요. 뭐 언뜻 보면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엄청 뭉개졌죠. 완전 그림처럼 뭉개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털들도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았고 화질이 이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책으로는 못 만들죠. 아니, 책으로 만드실 수는 있는데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이렇게 멀리서 본다면,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본다면,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쵸? 이제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깨져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떨어져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m 안에 넣는 2m 안에 넣었던 이미지인데 이제 뭐 거의 그냥 그림 수준이에요. 제가 20cm에 들어가는 고양이 코랑 한번 비교해 본다면 코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고양이 코 그림이 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책에 넣는 것은 조금 힘들겠지만 뭐 현수막이나 실사출력물에 넣는다, 뭐 2층에 게시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엄청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청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 이미지가 뭐 72ppi냐 150ppi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해상도의 품질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PPI가 높다고 해서 이미지의 화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출력을 해 보시거나 적어도 화면에서 비슷한 스케일로 설정하셔서 이게 실제로 출력되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출력될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경우 화면상에서 해상도가 적절한지 또 프린트에서 해상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중요한 점은 이미지 해상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해상도가 몇 ppi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하시는데 적절한지 디자이너가 재량껏 판단하거나 또는 고객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도가 낮을 때 적정 해상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반대로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시에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너무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거나 초고해상도의 원본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 용량이 적게는 4,500MB에서 많게는 몇 기가바이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본 소스가 과도하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원본 데이터가 너무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게 되므로 편집 시에도 버벅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는 엄청 고사양이라서 괜찮아, 이미지 해상도 엄청 높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에게도 헤비급 작업을 만나게 되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양이 조금 더 높다 하시더라도 현재의 컴퓨터 기술의 한계점이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작업하는 과정의 알고리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소스를 낭비하다 보면 작업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의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경우 일부러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게 조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너무 낮게 낮추면 화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00ppi 이상 되는 이미지를 300ppi 수준으로 다운샘플링하는 작업을 종종 거치기도 합니다.
다운샘플링한 원본 이미지가 300ppi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실제 출력 시 이미지 해상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300pp 이하로는 다운샘플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상황 중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은 여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하나 안에 너무 많은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고양이 이미지를 명암 사이즈의 대지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파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고양이 한 마리. 네, 이렇게 저장을 해보았더니 고양이 한 마리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고 이 작은 명암 데이터 하나가 64MB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개의 파일 안에 여러 사람의 명함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이 고양이를 두 마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고양이 두 마리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 네, 벌써 저장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뒤에 화면도 검정색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그래도 뭐 저장할 만했죠.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되었고 파일의 용량은 64MB에서 96MB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늘어날 때마다 약 30MB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고양이가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를 만들었어요. 10마리를 만들고 고양이 10마리를 저장을 했더니 저장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도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는 속도가 엄청 느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이 저장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완료하고 고양이 10마리의 용량을 봤더니 무려 300MB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미지 하나에 30MB씩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제로 저는 고양이를 10마리만 넣었지만 뭐 리플렛이나 책자 같은 걸 작업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제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제품 사진이 20개, 뭐 40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많게는 100개씩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점 작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작업하면서도 화면이 뚝뚝 끊어지거나 원하는 위치로 잘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작업 실수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고양이 10마리밖에 안 들어있는데 저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고 이 고양이 이미지를 선택해 봤더니 이 고양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1054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불필요하게 너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양이 9마리를 지워버리고 이 고양이를 지금 이 고양이는 레스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이미지를 다시 레스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원본 이미지를 적정 해상도에 맞춰서 다운 샘플링을 한 다음에 가져올 수도 있지만 네, 이 상태에서 색상 모델 CMYK 해상도 300ppi 배경은 투명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한 후에 다운 샘플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물은 다시 레스터하지만 클리핑 마스크에 추가하지 않는 레스터 오브젝트를 포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했더니 이제 이 고양이 해상도가 이 사이즈에서 300ppi에 맞게 다운 샘플링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양이
한 마리 300ppi 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양이 한 마리 300ppi 용량은 5MB로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고양이 한 마리 파일은 64MB였는데 얼마나 줄어든 거죠? 10배 이상 줄어들었죠? 지금 10배 이상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이 고양이 10마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양이 10마리 만들었고, 다시 고양이 10마리, 고양이 10마리 300ppi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더니 저장도 엄청 빨리 돼버렸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용량이 많이 필요한 파일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고양이 연말이 25MB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348MB였는데 이것도 10배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럼 고양이 100마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10마리, 20마리, 30, 40, 50, 60, 80, 90, 100마리 만들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고양이 100마리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고양이 100마리 저장해 보았더니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아까 전에 1000ppi가 넘을 때 10마리를 저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완료됐고요. 고양이 100마리 어디 있어? 고양이 100마리. 고양이 100마리 300ppi는 1000ppI일 때 10마리보다 용량이 더 적어요. 100MB, 120MB 정도 더 적죠. 그러니까 좀 헤비한 데이터를 다루실 때는 이렇게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너무 높다 그럼 적정 사이즈로 계속 다운 샘플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이득일 때가 있어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용량이나 또 작업하실 때 리소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 샘플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마 각 디자이너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끝까지 작업한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 할 때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점은 불필요하게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해상도가 높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리소스가 부족할 때는 적정 해상도로 다운 샘플링을 해서 리소스를 확보해 주는 것이 작업과 파일 저장 그리고 또 파일 전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정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작업하시면서 좀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색상 모드, CMYK 그리고 RG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